완전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돈을 다 빼는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군대 사람들도 많이 초청하고 있고 일반 정치 관료들도 이런 진강 외교부 장관이라도 초청을 했어요. 이게 본질을 얘기를 하면 그 시진핑은 항상 밑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켜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사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무총리 리창이랑 사이도 안 좋아요.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옛날에 사이 엄청 친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 경제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시진핑도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리창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해결하라." 그러면 리창도 제대로 못하면 와 가지고 시진핑을 리창을 한테 혼날 수는 있는데 "아 당신 왜 제대로 못하냐." 근데 이게 누구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문제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못하니까 시진핑은 또 화나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시진핑 되게 의심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일부러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밑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네 불가능한 일 계속 시켜 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시진핑한테 한 소리 하거나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 "내가 황제인데 당신들 감히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 그리고 또 추청하고 또 추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부패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나의 주머니 안에서 놓을 수 있는지 항상 그것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전쟁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 같은 거는 차라리 사지 말고 물로 대신 어차피 지금 전쟁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기 완전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돈을 다 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쟁 대만 이게 통일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시진핑은 갑자기 대만을 통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시진핑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밑에 부대를 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좀 검사를 해 봐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시진핑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시진핑이 막 정말 열받아서 화나는 거죠. 네 상황은 이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 되는지 저도 잘 모르죠. 아마도 이거 황당하잖아요. 연료로가 물로 대신 이거 만약에 이런 뉴스 나타나지 않으면 PD님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 이유 다양한데요. 군부 사람들 시진핑 싫어하는 이유 금방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민영 기업가들은 이게 중국 약간 좀 시장 경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등서평 노선 가 가지고 사람들 민영 기업가들은 막 회사도 크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시진핑은 지금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요. 마오쩌둥 공동부역. 네. 공동부역은 뭐예요? 그게 부자들 돈 다 빼 가지고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부여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오쩌둥은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부자들 엄청 막 걱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마윈도 그렇고 이게 텐센트 회장 마화 등도 그렇고 막 사람들 되게 걱정돼요. 그러면은 과연 시진핑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도 예를 들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3년 정도 코로나 제로 정책 시진핑 그렇게 고집을 부려 가지고 막 봉쇄도 하고 상하이까지 다 그냥 샷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와 가지고 완전 경제 너무 안 좋고 다 망했어요. 많은 서민들은 옛날에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도 있는데 지금 다 실업당해 가지고 사람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수 없어도 그냥 최소한 3년 동안 그 키로
그 코로나 zero 정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코로나 zero 정책을 누구 세웠어요? 시진핑 세웠어요. 그러면은 다들 시진핑 싫어하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도 그렇고 민영 기업가도 그렇고 군대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내부 사람도 그래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정치인들, 네,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니까.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짱여샤 그 사람 있잖아요. 짱여샤 그 사람이는 시진핑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내려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냥 시진핑 특별히 허락해 가지고 그 사람 계속 군의 부주소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 뭐 사이 다 깨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중국 전체 그 공산당 체제 흔들 수도 있어요.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 설마 이게 중국 공산당 그 파워 엄청 센데 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데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계속 뭐 공산당 망하겠다.' 그 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중국 정치를 거의 10여 년 정도 관찰을 해 왔어요. 옛날 역사도 많이 배우고요. 지금 상황은 너무 심상치 않아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 왜냐면 내려가면 정말 이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 파는 엄청 많잖아요. 뭐 후진터파, 뭐 태자당파, 시진핑파, 뭐 이런저런 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런 사람들은 막 안에서 스스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배 있잖아요 배. 배는 바다에서 막 이게 바람 막 너무 세는데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정도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시진핑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 체제 자체가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시진핑 대신 군대 안에서 군부 안에서 아마 짱유샤 그 사람 아마 뭐 장악 군대 파워를 장악할 수 있는데 공산당 내부에 옛날에 pel태자 있어요. 그 호춘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호춘화 이 사람 이게 시진핑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 강제로 연민했으니까 호춘화는 이게 패퇴자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사람 호춘화는 아마 이 그 국가 주석 아니면 당석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파워, 능력 뛰어내서 아니에요. 이 사람 오히려 약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마 그 사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지 저희 생각인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구태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이 시진핑 이게 짱으샤 그거 있잖아요. 이 생각해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김정은 막 퇴장을 했는데 어떤 장군이 김정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책가방 그냥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테타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시진핑의 파워 어느 정도 이미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왜냐면 중국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국 정치 전체 불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네 이거보다 더 해요. 이게 2020 년도에 그때 양후이 때는 전 국무총리인 리커창 그냥 막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리커창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8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 6억 명 있어요." 네 6억 명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대학교 연구 통해서 이게 한 달에 수익 36만 원도 안 되는 사람 9억 명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숫자인데요. 몇 년 전인데 그때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심해요. 중국 전체 경제 봐봐요. 그 부동산도 그렇고 그 뭐 모든 면에서 다 너무 안 좋게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36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 15명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사람들은 중국의 가장 큰 부자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마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반 서민들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중국 정부랑 중국 공산당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돈을 그냥 자고 있어도 그냥 쉽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자들은 이게 중국의 모든 뭐 철도, 석유, 텔레콤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담배 뭐 이런 거 정말 쉽게 돈 막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돈이 얼마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힘들죠.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 달에 뭐 한국 돈으로 뭐 20만 원 심지어 10만 원 정도 살기 엄청 힘들어요. 네. 그냥 밥만 먹는 거죠. 그리고 밥도 그 맛있는 밥 아니고요.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은 제가 그 뉴스를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그 큰 도시 갔잖아요. 큰 도시에 가는데 거기 취업을 못하면 돈은 없잖아요. 그 집세도 내야 되고 휴대폰도 비용도 내야 되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돈은 없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 정도죠. 그래서 겨우겨우 쪼끔씩 먹고 뭐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한 달, 두 달 정도 구할 수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노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 3 시부터 뭐 거기 어느 시장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필요하는 이런 사람을 필요하는 그런 회사는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10 일, 20일 계속 일자리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상황은 이래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조그만 돈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중국 지금 경제 문제 되게 많은데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지방 재정 문제 엄청 심각해요. 이게 그 정부 돈이 있어야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 수위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땅을 팔아서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땅을 누구한테 팔면은 건축 회사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10몇 년 전에 그때 중국 부동산 막 엄청 많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파트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는 있어요. 그냥 중국 지방 정부는 그냥 앉아 있어도 땅을 팔아서 엄청 수익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거의 중국 지방 정부 수입 70% 차지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다 망했잖아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갑자기 70%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30%는 세금인데 지금 중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고 중국 민영 기업들도 다 망하고 있고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 지방 정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부채 엄청 많아요. 중국 정부.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고위층 간부들, 지방 정부 사람들은 이게 GDP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GDP 좋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들어요 그게. 근데 방법 하나 있는데 공항, 철도, 고속도로 그러니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공항 중국 공항 엄청 많아요. 막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철도, 공항 이게 신도시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빚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는 수입도 없는데 근데 돈도 많이 필요하는데 여기는 부채도 많고요. 우리 가족 비슷하잖아요. 수입 없는데 빚 많이 있고요. 자녀들도 돈이 많이 필요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 정부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옛날 대출 갚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심각해요. 그 지방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